올봄에 결혼한 완전 초보 세대기입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 당연히 독립은 처음 해보는 거라 살림살이 맡아서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도 아니고 직장은 직장대로 다니면서 퇴근하면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가 자주 찾아와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니까 힘들어도 조금씩 배워서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나마 청소나 빨래는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면 되니까 크게 힘든 일은 아니고 남편이 대부분 도와서 해주니까 어렵지 않은데 매일 저녁밥을 해먹는 것이 보통 손 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퇴근 시간이 되기도 전에 오늘 저녁에는 뭘 해먹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게 되고 집에 와서 서툰 솜씨로 이것저것 요리를 하고 있다 보면 과연 내가 만드는 음식이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아예 하지 않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다 맡겨두고 방 청소도 안 하고 있던 철딱서니는 아니었기 때문에 청소 빨래도 이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음식하는 것도 기본적인 찌개나 볶음 같은 건 제가 직접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저희 친정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라서 밑반찬 하나하나 직접 만드시고 매실청이며 각종 장아찌까지 전부 손수 만드시거든요. 외할머니가 정말 손맛이 좋으신데 시골에서 장도 직접 담궈서 보내주시고 가을에는 참기름 들기름도 농사 지은 걸로 짜서 보내주시는데 그 맛이 완전 일품입니다. 엄마는 할머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게 하세요. 저도 결혼해서 남편이 먹고 싶다는 음식 정도는 다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고 오히려 메인 요리보다 밑반찬이 손이 더 많이 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가져다 주시는 밑반찬을 자주 먹고 집 바로 앞에 있는 반찬 가게도 종종 이용하면서 식탁에 전혀 부족함 없이 잘 차려 먹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서 먹는 음식이 대부분이고 사 먹는 것보다는 친정에서 가져다 준 것들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어머니 생각은 그게 아닌가 봐요. 시댁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히 자주 찾아오거나 얼굴을 매번 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시어머니 되실 분의 성격이 조금 세 보이긴 했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성격이 세고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고 해도 사는 곳이 멀다 보면 서로 신경 안 쓰고 살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살다 보니 제 생각과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몰랐는데 몇 달 후에 남편이 이야기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밥상에 뭐가 올라왔는지 물어보고 맛은 어땠는지 입에는 맞는지 매번 물어보신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그렇게 자기 아들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하면 장가 보내지 말고 어머님이 직접 해서 먹이면 될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어머님이랑 하는 전화통화를 스피커폰으로 옆에서 같이 들었는데 진짜 해도 너무 하시더라고요. 요즘 며느리가 밥은 잘 챙겨주니? 걔는 저번에 보니까 손맛이 별로라 뭐래도 그냥 그렇던데. 너는 평생 내가 해준 맛있는 밥 먹다가 그런 거 먹으니까 살이 쪽쪽 빠지는 것 같아. 저희 남편 키가 180에 몸무게는 90kg에 육박할 정도로 든든한 체형입니다. 결혼하고 잘 먹여서 살이 찌면 쪘지 결코 1kg도 체중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님 보시기에는 자기 아들이 밥을 잘 못 얻어먹어서 마르고 야위어 가는지 매번 볼 때마다 살 빠졌다고 요즘 밥은 잘 먹냐고 하시는 게 인사입니다. 아무리 그게 인사치레라 하더라도 한두 번 들어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매번 그 소리를 하시니까 이제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밥 한 끼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남편이기 때문에 맨날 회사 식당에서 밥 먹고 저녁에는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면서 연애 시절부터 제가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준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연애 기간이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남편 혼자 궁상맞게 사는 모습을 더는 보기 싫어서 조금 빨리 서둘러서 결혼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만든 영양 만점 집밥을 먹게 되었고 분명 예전에 혼자 자취하던 시절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저희 시어머니만 저를 못 잡아먹고 불만이신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초복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남편에게 제가 직접 보양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삼계탕을 집에서 끓였어요. 마트에서 재료를 잔뜩 싸서 넣었더니 국물부터 너무 맛있게 되었고 남편도 전문점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다며 연신 엄지를 치켜 세우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미리 만들어준 파김치와 같이 먹으니 정말 잘 어울리고 맛있어서 삼계탕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넣고 죽을 끓여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만족스러운 저녁을 먹고 같이 TV를 보며 잠시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니 초복인데 삼계탕은 챙겨 먹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이 알아서 잘 챙겨 먹었고 며느리가 직접 끓여줘서 맛있게 먹었다고 대답을 했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어머님이 저를 바꿔달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잔소리가 시작되었어요. 너가 삼계탕을 집에서 직접 끓였어? 음식하는 거 자신 없으면 그냥 사다 먹이지 그랬니? 삼계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물에 닭 넣고 삶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만들었는데? 한번 설명 좀 해봐라. 좋은 마음으로 날도 더운데 남편을 위해서 삼계탕을 손수 끓여서 먹였는데 대놓고 무시하는 소리를 하는 어머님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쁘더군요. 옆에서 남편이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런 건 뭐하러 물어보냐며 그만 좀 하라고 말렸지만 어머님은 삼계탕에 대한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삼계탕용 닭 고르는 방법부터 닭 안에 넣는 재료들 하나하나 전부 자신의 방법이 맞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예전부터 삼계탕을 먹을 때 닭은 닭대로 따로 삶아서 빼고 닭죽은 국물에 따로 끓였거든요. 왠지 닭 뱃속에 찹쌀 넣고 하는 방법은 깔끔하게 먹기가 힘들어서 저희 집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우리 집 스타일대로 만들어줬더니 깔끔하게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방법이야 어찌됐건 먹는 사람이 맛있게 잘 먹으면 그만이고 직접 만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그걸 남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매번 선을 많이 넘어오셨죠. 남편이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날도 거의 30분 가까운 어머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속에서는 그렇게 걱정이면 어머님이 전부 직접 해서 먹이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부모님과 벌써부터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어머님에게 식사 대접을 한 적은 몇 번 안 되는데 예전에 한번 올라오셨을 때 집에서 제가 직접 청국장을 끓여서 식사를 차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원래 우리 집에 오시기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오신 거라서 냉장고에 반찬거리도 별로 없었고 급하게 준비하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냉장고에서 신김치를 꺼내서 송송 썰고 시골에서 외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신 청국장과 된장을 섞어서 찌개를 끓였는데 식탁에 앉은 어머님의 표정이 오묘했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차린 반찬이었다곤 하지만 냉장고에 있던 엄마표 반찬들과 명란젓을 넣은 계란찜 하나도 급하게 휘리릭 만들어 상을 차렸더니 나름 구색은 갖췄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쉽사리 수저를 들지 않으시다가 한참 뒤에 찌개를 한번 맛을 보시고는 바로 수저를 내려놓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체 청국장에 신김치는 왜 넣는 거냐? 청국장 맛을 완전 버려놨잖아. 밖에서 사 먹는 청국장은 된장찌개 스타일로 끓이는데 저희 집은 항상 묵은지를 조금 넣고 시원하게 끓여 먹어요. 비지찌개를 끓여도 묵은지를 넣고 청국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집집마다 손맛이 다르고 음식을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진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청국장에 더 이상 손도 대지 않고 계란찜이랑 다른 밑반찬들로만 식사를 마치셨고 그 이후로도 청국장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다시는 어머님께 손수 음식을 차려드리는 일은 없을 거라 다짐했고 얼마 후에 또다시 어머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일부러 밖에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괜히 제가 음식을 하는 것보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낫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해마다 저희 외할머니가 작게 농사를 지으시고 야채나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먹으라고 보내주세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농사 짓는 것도 힘드셔서 많이 하지도 못하시는데 항상 저희 식구들 먹을 만큼은 만들어서 보내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도 용돈이나 선물을 자주 보내드리곤 있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다 보답하기엔 부족하죠.
올해도 여전히 할머니께서 추석 전에 이것저것 잔뜩 싸서 가져오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난 봄에 결혼을 했다고 저희 시부모님 것까지 같이 챙겨오셨더라고요. 할머니가 직접 농사지어서 짠 참기름 들기름과 시골 뒷산에서 직접 따서 말려놓은 표고버섯까지 한가득이었어요. 저희 시댁에 선물로 드리는 거라고 정말 예쁘고 좋은 것만 골라서 담아오셨는데 그 정성만 봐도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였어요. 수십만 원 백화점에서 산 선물보다 훨씬 가치 있고 정성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그 선물을 들고 시댁에 찾아갔고 저희 외할머니가 시골에서 직접 농사짓고 산에서 캐온 거라고 선물을 드렸는데 시어머님 입에서 고맙다,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직접 산에 올라가서 버섯을 캐오셨다고?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어르신이 위험하게 산을 올라가셨니? 이건 참기름 그리고 들기름이네? 요즘 중국산이 워낙 많다던데. 아니, 너희 할머니가 중국산으로 짰다는 소리는 아니고 방앗간에서도 종종 바꿔치기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아,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마음에 드는 선물이건 아니건 간에 사돈 댁에서 선물을 보내줬으면 고맙게 잘 먹겠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무슨 말을 저런 식으로 하는지 진짜 짜증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선물을 괜히 줬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어머님에게 저희 외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보내신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타박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입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내 친구가 시골에서 농사짓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딱 보면 알아. 보자, 참기름 냄새가 조금 약한데 진짜 직접 농사지어서 짠 게 맞는 거니? 원래대로라면 병을 열자마자 온 집안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져야 하는데.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어머님 손에 있는 참기름병을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왔던 선물을 그대로 다시 박스에 챙겨 담았어요. 어머님, 아무리 봐도 어머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가져다 먹을게요. 외할머니가 힘들게 농사 지으신 건데 이런 취급받게 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정색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모도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냐면서 자기 성격이 솔직한 편이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못해서 그렇답니다. 세상에 솔직한 사람들이 전부 어머님처럼 예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계속 헛소리를 하시니까 이 자리에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서 추석이고 뭐고 저 먼저 집에 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여보는 어머님 댁에서 추석 보내고 와. 나는 도저히 이 집에 못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올라갈게. 그리고 어머님, 그렇게 제가 하는 음식이나 저희 집에서 주는 음식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앞으로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던가요? 저라고 이런 소리까지 참아가면서 아드님 밥 차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리고 집을 나왔는데 남편이 저를 따라서 같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머님 댁에서 추석 보내고 올라오라 했지만 제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어떻게 혼자 올려보내겠냐며 차라리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명절 연휴 첫날에 다시 집으로 올라왔고 친정부모님과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연휴를 푹 쉬면서 보냈어요. 괜히 할머니가 기분 나빠하시고 슬퍼하실까봐 참기름 표고버섯 선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거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다음 명절에 또 챙겨주시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먹으면 먹었지 시댁에는 절대 가져갈 생각도 없어요. 시어머님은 말씀 그렇게 개념 없게 하시고 그날 저녁 시아버님과도 한번 크게 싸우셨고 저희 남편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들 밥이라도 얻어먹고 다니려면 앞으로 어머님은 입단속 좀 똑똑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직접 사과하신 건 아니지만 아버님이 대신 저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말씀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마음이 풀리진 않네요. 성질머리 같아서는 시댁이랑 아예 인연을 끊고 안 보고 살고 싶지만 아버님을 봐서라도 그렇게 하긴 마음에 걸리고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음식 타박하거나 쓸데없는 일로 전화해서 부부싸움 만들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계시라고 했는데 믿었던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지 어머님이 더 이상 전화해서 잔소리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가까이 살지 않아서 시집살이 살림간섭 없을 줄 알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가져다 주는 거 하나 없이 입으로만 잔소리하니까 더 짜증나고 얄밉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지금까지 김치 한 쪼가리 저희 집에 가져다 준 적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반찬 타박을 그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제가 만들어서 남편 먹이고
친정엄마나 외할머니가 만들어서 가져다 준 걸로 먹고 살았는데 어쩜 저리도 염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아들이 복에 겨워 호강을 하고 있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미안해하고 며느리한테 더 잘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누구는 입으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완전 반대입니다. 평생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해드릴 생각 없고 김치 한 쪼가리 라면 한 봉지라도 제가 어머님에게 대접해드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보람없는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인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